모두의 채용 톡톡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네, 월화수목 금금금 열심히 일하다가 지친 소리꾼들의 고다담을 달래주는 은희의 노동요 시간입니다. 해커스 잡의 조은희 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쌤, 벌써 12월 첫날입니다. 아, 소감이 그러니까요. 어떠세요? 뭔가 이제 24년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연말이 되니까 뭔가 지갑이 열리는 느낌? 뭔가 먹고 싶은 것도 많고 뭔가 트리도 사고 싶고. 아, 맞아요. 네. 곧 또 크리스마스도 오니까. 그러니까요. 그쵸? 네, 이제 한번 챗 GPT도 좀 요즘에 이번 연도 인기가 많았었잖아요. 아, 그렇죠. 한번 사용해 보셨나요? 챗GPT 사실 제가 쓸 일이 많이 없는데 네. 요즘 챗GPT를 활용해서 자소서를 쓰는 사람들이 진짜 많다 그러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학생이 막 자소서를 꽤 잘 쓴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뭔가 잘 고쳤다라고 하니까 솔직히 말하면 자기 챗GPT를 활용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 한번 보려고 네. 해봤는데 네. 상당하더라고요. 어떤 부분이 상당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 전공 이거 보고 또 이제 바로 쓰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전공, 뭐 학점, 그리고 본인 경험 이런 걸 막 입력을 하고 예를 들어 뭐 전자공학과 학점 몇 점, 그리고 뭐 공모전 1회 참여, 직무교육, 수강, 그리고 내 성격은 적극적 리더십 이걸로 자소서 삼성전자 자소서 써줘 하면 써줘요. 바로 나오나요? 네. 그러니까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는 걸 활용해서 나오는 거다 보니까 그럴듯하죠. 그리고 가독성이라던가 아니면 문체라던가 이런 것들은 네. 훨씬 낫죠. 그래서 이게 되게 조금 문제가 조금 되기는 했었습니다. 네. 음. 말씀 들어보니까 챗 GPT를 좀 더 심도 있게 알아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나우앤서베이는 대한민국 직장인 생성형 AI 이용 현황이란 주제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나우앤서베이가 2023년 6월 2일부터 7일까지 전국 직장인 패널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는 챗 GPT, 구글 바드, MS 빙 AI 등 생성형 AI 사용 경험 유무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3.9%가 사용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26.1% 응답자는 사용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용 경험이 70% 이상이나 되는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사실 직접 본인이 막 이거를 활용을 해봐야지 이런 뉘앙스보다는 호기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요즘 되게 핫하다고 하는데 나도 한번 해볼까? 어차피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호기심으로 사용을 해본 경우에 분들이 이제 70% 이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 말고는 어느 정도 좀 통번역이라던가 몇몇 직군에서는 실제로 이 챗GPT를 되게 활발하게 많이 쓴다고 해요. 조금 더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서. 그리고 아무래도 이런 새로운 기술들이 들어오면 특히 직장인 분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는 코딩도 되게 어려운 그런 개념이었는데 요즘에는 초등학생들도 코딩을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기술을 계속해서 뭔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도태된다라는 그런 압박감도 있고 그리고 호기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꽤 많이 사용을 한번 해보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근데 또 일부 직장인들은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생성형 AI 서비스 대중화에 대해서 직업 및 일자리 축소도 또 우려가 되기도 하고 또 개인정보 영업비밀 노출 위험에도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는데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20.6% 응답자가 직업 및 일자리 축소를 우려했고 19.1%는 개인정보와 영업비밀의 노출 위험을 우려했습니다. 이러한 우려는 생성형 AI가 일부 업무를 대체할 수 있고 또 데이터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쌤이 보시기에는 어떤 일자리가 챗 GPT로 인해서 축소될 것으로 보이나요? 실제로 이게 뭐 챗GPT가 나오기 전부터 인공지능이 막 올라오다 보니까 굉장히 뭐 미래학자분들이 서적을 되게 많이 쓰셨어요. 앞으로 없어지는 일자리들. 사실 뭐 연예인 관련해서도 요즘 할리우드 배우들이 막 굉장히 막 불쾌해하셨었잖아요. 이제 AI로 얼굴 대체로 해서 실제로 이제 뭐 방송도 대체될 수 있다라고도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근데 그거 말고도 아예 전문 직군,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이런 것들도 다 대체가 될 수 있다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이제 로봇을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 같은 경우도 대체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그리고 많은 미래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바로는 이 부분이 사실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기본적인 그런 CS라던가 사무라던가 이제 이런 직군 같은 경우는 사실 대체가 될 수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조금 고부가 가치 좀 전문직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조수가 되는 느낌? 아. AI가 그런 느낌 정도로 활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쌤 말처럼 생성형 AI를 사용해서 사람을 대체하거나 또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업무로는 관리 업무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를 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고객 상담 CS와 네트워크 및 시스템 관리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번외로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없어질 직업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는데 쌤 어떻게 보시나요? 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체. 근데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네. 이 대체가 되는 건 CS 쪽은 어쩔 수 없죠. 요즘은 이미 약간 CS 예를 들어 홈쇼핑, 쇼핑몰 네. 같은 경우도 CS를 예전에는 사람이 다 담당을 했으면 이제 챗봇 시스템 같은 것들을 아예 활용하거나 아니면 이제 일자리들을 이제 CS 텀에서 이제 조금 뭐 2시간, 3시간씩만 해서 활용을 하는 여러 가지 형태로 조금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 노동은 조금 없어질 것 같고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통번역 관련해서도 네. 구글 글래스 해서 이제 바로 번역해 주는 거 그리고 요즘 파파고라 이런 것도 너무 잘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러니까 그 인류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니까 통번역을 이제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왜 한국어에도 네. 사투리가 되게 네, 다양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공식적으로 기기는 표준어만 뭔가 대체를 해주는 거면, 네. 예를 들어 외국인들이 제주도에 갔는데 제주도 말을 못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그쵸. 기계가. 네. 그래서 이제 사람이 하는 일은 정말 이제 언어학 모든 문화를 조금 더 깨치고 거기 시스템에 좀 입력을 하고 데이터를 좀 보강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이 네. 앞으로 더 각광을 받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에는 디지털 역량이라던가 데이터 관련된 역량을 같이 보는 게 이제는 뭔가 전문성을 가지려면 기술에 대한 이해를 같이 가져야만 네. 직업을 뺏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기계와의 공존인 거죠. 내가 기계를 다룰 수 있을 만큼의 전문성과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상황인 거죠. 네. 말씀 들어보니까 생성형 AI를 이용하려면 또 불편함도 따를 것 같아요. 맞아요. 네, 한번 볼게요. 사용자들이 가장 불편하다고 느낀 점은 동문서답, 그리고 사실과 다른 답변, 출처와 근거를 제공하지 않는 점 이렇게 꼽았습니다. 1에서 3위 모두 생성형 AI 응답 결과에 대한 신뢰도에 관한 것으로 사용자들의 생성형 AI 응답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활용 만족도가 높았던 분야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보 검색, 그리고 데이터 요약 분석, 그리고 외국어 번역, 그리고 프로그램 작성 등의 순이었습니다. 생성형 AI가 다양한 업무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아직은 조금 상용화가 좀 덜 됐다라고 많이 느끼는 게 우리 인공지능 스피커 네. 그것만 보더라도 되게 쓸데없이 답변 많이 하지 않아요? 기가진이요? 기가진이 맞아요. 기가진이부터 시작해서 여러 아이들이 있는데 3명의 아이들 있죠. 기가진이랑 이렇게 있는데 근데 뭐 클로버도 있고 막 TV 보다가도 TV 주인공이 얘기하는 거에 혼자 답하고 네, 막 맞아요. 저 왜 저래? 막 이러면 저를 그러지도 부르셨나요? 않았는데. 막 이러고 맞아요. 그래서 아직은 조금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 기술의 발전이 이게 기술의 그 발전에 맞춰서 상용화가 되는 게 늘 조금 느린 이유가 윤리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이게 나중에 너무 기술이 올라갔을 때 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기술의 발달보다 상용화가 조금 천천히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네, 또 신뢰가 부족한 것이 또 사실이기도 하니까요. 맞아요. 네, 기업에서 또 구성원들에게 생성형 AI 플랫폼의 사용 권장 여부를 조사를 했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37%가 자신이 속한 회사에서는 생성형 AI 플랫폼을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고 응답을 했는데요. 반면에 23.5%의 응답자는 회사에서 생성형 AI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기업에서 이 AI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여기 앞에서 답변해 주셨던 것처럼 네. 아무래도 이제 그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 이게 되게 큰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챗GPT라던가 인공지능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게 됐을 때 정보 유출이라던가 아니면 뭐 해킹이라던가 이제 시스템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네. 클라우드 같은 경우도 네.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거를 활용을 하면 업무 능률도 오르고 직원들도 이제 올라가기는 하지만 괜히 이게 회사 정보 막 유출되거나 이렇게 네. 되면 골치 아프잖아요. 맞죠. 그것도
그것도 그렇고 이제 업무에 대한 어떤 절차나 시스템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데 네. 그거를 따르지 않고 새로운 기술을 적용을 하게 됐을 때 혼란도 생기는 거죠. 예를 들면 서식이 있는데 챗GPT로 아예 다 바꿔버린 거야. 이제 그러면 챗GPT를 쓰지 않는 사람들은 또 난감하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약간 신구의 공존을 위해서는 아직 네. 부담스러운 건 사실일 것 같아요. 또 인공지능 시대의 인재 또 되게 중요한 자질이 요구가 될 그쵸. 것 같은데 창의성과 혁신성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소통과 협업 능력 그리고 기술과 전문 지식 등의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기업의 인재들에게 요구되는 역량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은근슬쩍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맞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약간 그런 그 대기업들, 특히 기술을 선도하는 대기업들이 인재를 뽑을 때 제일 많이 막 요구를 했던 게 뭐 네. 물론 지금도 ESG 때문에 뭐 인재 존중, 막 상생 이런 것도 있는데 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혁신이에요. 혁신, 혁신. 창의, 새로운 사고를 도입하는 그런 부분들. 음. 왜냐하면 그 생성형 AI, 그 인공지능이 기술적인 부분들. 실제로 이제 바흐 곡을 네. AI가 연주를 했는데 네. 그거를 실제로 그 피아니스트들도 구분을 잘 못해요. 그리고 그림도 마찬가지로 피카소 그림 똑같이 그려도 화가들도 구분을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사실 기술적인 부분들은 이미 너무 많이 침범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이제 인공지능을 이길 수 있는 영역은 유일하게 약간 예측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자유로운 창의. 그래서 창의. 예술에 대한 부분도 기술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다 범접을 해왔기 네,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혁신 창의에 대한 요구 사항이 되게 커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것 말고도 네. 특히 이제 윤리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커요. 네. 특히 이제 개발자분들 같은 경우는 채용을 할 때에도 기술적인 부분, 뭐 코딩 실습하고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기술적인 부분이 웬만큼 이상이면 그 다음부터 보는 게 어느 정도 윤리 의식을 갖추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게 도움이 되는 기술인지 아닌지. 이제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아노도 똑같이 치고 네. 막 기술적인 부분은 인간을 능가하다 보니까 옛날에 보면 막 영화 보면 로봇이 인간 죽이고 막 이러잖아요. 맞아요.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갑자기 로봇이랑 인공지능이 갑자기 막 자료 다 지워버리고 무서워. 큰일 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올바른 기술을 만들어내는 것도 하나의 되게 중요한 임무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좀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고 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기술을 활용해서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이제 기업 혹은 이제 직업 윤리인 건데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KT에서 얼마 전에 네. 서비스를 시행을 했었는데 독거노인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스마트폰 같은 거 잘 없잖아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KT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네. 전화 서비스를 해줬어요. 왜냐면 전화는 다 이용을 하시잖아요, 네. 어르신분들. 그쵸. 그래서 매일 아침에 건강 상태 체크하고 괜찮은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이로운 기술을 선보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요즘 약간 기술 트렌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또 직장인들의 또 아이디어를 또 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직장인들의 현황과 의식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70% 이상의 직장인들이 이미 생성형 AI 플랫폼 사용 경험이 있다고 말했고요. 정보 검색과 데이터 분석 및 요약, 그리고 외국어 번역, 그리고 프로그램 작성 등 업무 효율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또 많은 기업에서 이 AI 사용을 권장하고 있고 또 앞으로의 기업 경쟁력에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또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은데요. 네, 아까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네. AI 대중화로 인해서 이제 직업 일자리 축소 이게 너무 크고요. 네. 이걸로 인해서 실제로 업계에서는 어느 정도 타격을 많이 받기도 하고 특히 이제 뭐 비서라던가 격리라던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대체가 되다 보니까 이제 인력을 사실 어느 정도 기업 입장에서는 인력난 되게 많거든요. 특히 네. 중소기업들. 왜냐면 구인난이 너무 심해요. 왜냐면 네. 다들 대기업에 가고 싶어 네. 하니까. 그래서 저희 취업 강사들끼리도 하는 말이 이제 취업 강의를 얼마나 할 수 있을까? 앞으로 인구가 주니까 네. 우리 조금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더 잘 되는 게 네. 인구가 줄어도 기업은 더 많아져도 사람들은 무조건 대기업을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맞아요. 대기업은 근데 조금밖에 안 뽑잖아요. 더. 왜냐하면 네. 예전에는 계속 성장을 하니까 인원이 많이 필요했다면 네. 이제는 너무 성장을 이미 한 상태, 그러니까 뉴 노멀이다 보니까 한두 명만 뽑고
이러니까 이제 경쟁은 더 심해지는 거예요. 네. 그런 것처럼 이게 실제로 기술이 발달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요즘에 어떤 우리나라 출산율 최악이잖아요. 네.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구인난 이런 문제들을 좀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는 아직 안 되고 있고 네. 오히려 약간 이런 생태계를 좀 망치지 않냐 이런 인식들도 조금 있어요. 근데 저는 그래도 이런 우려가 있기는 하지만 네. 제가 생각할 때 특히 이런 좀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것 중에 이번에 정부에서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도 이제 들여오고 이러는데 이 기본적인 CS나 뭐 격리나 이런 업무들이랑 네. 기본적인 생산직 같은 네. 것들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농민분들도 인력난이 되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로봇이나 인공지능을 활용한 이런 AI 생성형 AI가 이런 문제들을 좀 그래도 해결해 줄 수 있지는 않을까. 근데 대신에 그런 문제는 인간은 스펙이 더 높아져야 돼요. 그렇죠. 왜냐면은 얘네들을 부릴 수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되게 저도 항상 이제 기업 채용 관련해서 네. 이제 자소서나 이런 부분에도 네. 정말 많이 나오는 질문이거든요. 딜레마인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요. 기술이 막 발달을 하고는 있는데 이거를 그대로 따라가기에는 이게 앞으로 어떻게 튀어오를지 모르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신중하게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자율주행 자동차도 네. 마찬가지고 네, 네. 수소차 이런 것들도 기술에 비해서 상용화가 늦는 이유가 좀 이런 무서움, 위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봤던 막 로봇이 인간 죽이고 막 이런 네. 영화들 보면 옛날에는 저게 뭐 너무 이후의 일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한 5년 뒤에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진짜.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미래의 얘기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막 내 카톡 해킹하고 그래서 막 다 뿌리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 그래서 수도 있을 이쪽으로 것 같네요.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아 이거는 되게 잘 다뤄야 되는 거구나. 판도라의 상자 같은 거구나. 네. 이런 것도 저도 많이 느낍니다. 네, 제가 또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쌤 취업 컨설팅 하시잖아요. 네네. 그때 챗 GPT 또 활용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제가 컨설팅을 할 때는 챗GPT를 활용하지 않아요. 근데 기업 분석에 대한 부분들 있잖아요. 기업 분석할 때요? 네, 특히 삼성 최근 이슈, 뭐 삼성전자 최근 비전 이런 것들을 제일 잘 찾아주는 게 챗GPT거든요. 그래서 학생분들한테 늘 권장을 드려요. 이걸로 네. 찾아봐라. 네. 근데 딱히 찾진 않으시고 그걸로 자소서를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보 검색에 있어서는 오늘 설문조사 결과에도 나왔던 것처럼 인공지능, 생성형 AI가 너무 완벽하게 잘 찾아주기 때문에 근데 물론 이것만 보시면 안 되고 좀 크로스 체크 하시는 정도로 네. 해서 활용하시면 효율적으로 취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직장인들의 고민 상담소 은희의 노동요. 지금까지 해커스잡의 조은희 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